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백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대한췌장담도학회 정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기현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나서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화라는 한자어는 사라질 소, 음식을 작게 만들고 없앤다는 의미와 될 화, 그리고 그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는 그래서 큰 음식을 작은 상태로 만들고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에 있어서의 숨은 영웅, 췌장과 담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성모병원의 백규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췌장 담도 쪽을 맡고 있는 백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소화의 한자 의미를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소화가 진짜 뭔지 간단히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처음에는 크고 복잡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소화는 그 음식을 잘게 부숴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소로 변화시키는 재반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영양소로 변해서 우리 몸속에 스며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은 소화를 시키는,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소화기관에는 입, 식도, 위, 간, 담도, 췌장, 소장, 대장 등이 있습니다. 입은 음식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고 음식을 씹어서 잘게 조각내어 식도를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이런 음식물은 위에 도달하게 되면 위산과 소화액에 의해서 음식물이 섞여 죽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죽처럼 변한 음식물은 십이지장에 도착하게 되고요. 여기서 담도에서 분비되는 담즙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액이 나와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문적으로 분해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이 소장을 거치면서 영양소와 물이 흡수됩니다. 이러한 흡수된 영양분은 간으로 이동하여서 화학적으로 처리된 다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대장으로 보내지고 수분이 흡수되면서 대변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췌장과 담독에입니다.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은 췌장과 담독에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장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췌장과 담독의 위치부터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 또는 위장은 우리 모양이나 위치에 있어서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 아마 잘 들어보셨겠지만 위는 우리 명치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흉곽과 복강을 나누는 횡격막의 우측 아래, 즉 복강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간의 외부에 있는 담도와 담낭, 그 다음에 췌장은 간 아래쪽과 위의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연결되는 소장의 척 부분인 십이지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능과 연관을 지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담도는 커다란 덩어리인 우리 간 내부에 구석구석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습니다. 담도를 통해서 간에서 합성되는 물질들을 십이지장이라는 장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즙은 음식물이 십이지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분비돼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담낭 또는 쓸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담낭은 담도의 옆에 주머니처럼 달려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강하게 수축을 통해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췌장은 곡선을 형성하며 구부러져 있는 십이지장의 둥근 모양으로 접하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비장 입구까지 돌칼 모양처럼 뻗어 있습니다. 췌장은 혈액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요.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십이지장에 분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십이지장 쪽 췌장 안쪽에는 담도의 말단 부위가 지나가면서 췌장에서 분비된 췌장액이 담관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음식이 위장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췌장과 담도는 음식이 통과하는 장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화는 음식을 작게 부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음식을 흡수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과 담도계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화제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봐도 췌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이 하는 소화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췌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분비 기능이라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췌장에서 만들어서 분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인 외분비 기능, 즉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췌장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모두 분비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효소로는 트립신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를 분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파제라는 것도 분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단백질은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구조인데 만약에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잘린 뒤 십이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프로테아제의 일종인 이 트립신이 췌장에서 분비되면서 이를 더 짧게 잘라 흡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췌장에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녹이는 소화효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췌장액 내에는 모든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들은 침이나 위산이 없어도 췌장액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화에서 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생성돼서 담도계를 통해서 분비되는 담즙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즙은 담관을 따라서 췌장 내부를 통과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데 소화효소가 없지만 여기에는 다량의 담즙산과 인지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액은 주로 이제 물과 소화효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지방과 친화력이 좋지 않아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담즙의 주 성분인 담즙산과 인지질은 양극성 물질로 한쪽은 물과 친한 친수성 성질을 또 다른 한쪽은 기름과 친한 소숙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누의 작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담즙산과 인지질은 기름과 같은 지방 물질을 소수성 부분으로 감싸고 친수성 부분을 외부로 노출시켜 지방을 물에 녹도록 합니다. 이렇게 담즙이 지방을 유화시키면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제와 같은 지방 분해 효소가 좀 더 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즙은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이지장 내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십이지장은 위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액과 담즙이 분비되는 공간이죠. 그것이
위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강 내부에는 이제 위산이라 그래서 염산이 분비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산은 우리가 세균을 살균하고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에서 작용하는 일부 소화효소, 특히 펩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펩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성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성 물질이 십이지장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십이지장에 있는 대부분의 소화효소들은 알칼리성에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성이 있는 물질이 십이지장에 도달하게 되면 췌장에서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중탄산염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합니다. 우리 십이지장의 벽에서는 위에서 넘어온 음식에 산도를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서요. 이러한 과정이 조절되게 됩니다.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이 간 상선을 띠더라도 이런 중탄산염이 췌장에서 분비되면서 이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췌장의 소화효소들이 좀 더 억제되지 않고 최적의 상태로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췌장과 담도계에 질환이 발생하면, 즉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네, 우리가 흔히 담도와 췌장에서 볼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담석증, 담낭염, 췌장염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아마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흔히 보는 우리 췌장의 반복적 염증으로 발생하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체중 감소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변기에 뜨는 지방변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췌장 소화 효소제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증상이 완화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담석증이라 그래서 우리가 담석으로 인해 담즙 분비에 제한이 생긴다면 음식 섭취 후 복통과 소화불량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소화불량이 있을 때 먹는 소화제들은 어떠한 약물들인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제로는 세 가지 종류를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라고 해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약제는 위장감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췌장 효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돼지 췌장에서 추출된 효소를 만들게 되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소화효소 분비가 부족하거나 과식 후 소화를 돕는 데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특히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산제라는 것도 소화불량 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소화작용에 관여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로 위산을 중화시킴으로써 속쓰림과 답답함을 완화시켜주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백기영 교수님 강의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 췌장과 담독에는 소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이 췌장과 담독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소화불량을 주소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위염이라든지 식도염과 같은 질환을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같이 췌장이라든지 담관에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기간 식도염이나 위염약을 복용 후에도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췌장담도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췌장담도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